지난 이틀간 종합질의에서 부총리께서는 세수 결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세수 오차가 많이 난 것은 저희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하시면서 세수 측의 잘못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부총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세수 측의 오류는 있지만 잘못한 것은 없다. 이런 느낌을 이틀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부총리께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1998년 IMF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수 측의 오류가 13.1%입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26년이 지나서 2023년 그거보다도 더 많은 14.1% 마이너스 14.1%의 세수 측의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은 온 나라를 그냥 멍들게 만들고 온 국민을 패닉에 빠뜨렸던 IMF 때보다도 세수 측의 오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라면은 정말로 이게 과연 잘못한 게 없는가? 결과적으로 오류가 생겨서 뭐 송구스럽긴 하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10조 내지 20조라 하셨는데 사실은 30조 정도를 지금 추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게 그칠 것으로. 역시 오류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마어마한 오류가 발생한다면은 이것은 그 유능하다는 기재부 관료들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정책 전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렸던 것인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국민에게 명확하게 어느 하나 이유 설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세수 측의 오류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다만 세수 개선이 왔을 때 이에 대응하는 저희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세수 측의 오류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대응을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했다 말씀하시는데요. 작년에 이게 세수 측의 오류가 발생하고 재추계를 할 때 결손이 이렇게 크게 생길 줄 충분히 우리가 알았고 그러면 올해라도 이렇게 오류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도 지금 30조 정도 예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처음 추계했던 것보다 더 크게 오류가 오차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정말 얼마쯤 오류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다음 달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 지금 재추계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작년에 세수 측의 오류는 전 세목에 따라서 특히 법인세하고 양도세, 그다음 소득세 전 세목에 거의 다 이제 저희가 생각보다 세수 결손이 생겼고요. 올해는 이제 법인세에 한해서 법인세는 올해 경기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작년에 세수 결손과 똑같은 원인인데요.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법인세가 잘 안 들어와서 그분이 지금 올해 세수 상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수 상황이 안 좋은 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어. 그렇다는 논리로 어제도 그리고 그저께도 또 오늘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말씀되는 거 아닙니까? 네. 법인세 잡기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 좋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한테 팩트를 물어보시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팩트를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국가 경제를 잘 운영하고 경기를 잘 살려내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일단은 정부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 책임이 크죠. 예. 그럼 결국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오류가 생긴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전반을 통괄하고 계시는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관님으로 오시기 전에 이미 청와대의 경제수석을 하고 국가경제정책 전체를 입안하고 리드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사과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제가 어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예, 보다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서 좀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그리고 이제 대응은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고 잘했다. 뭐 쓱 잘했다기보다는 잘했다고 최선을 말씀드릴 수는 다했다. 없습니다. 예, 네.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뭐 어제도 수없이 지적이 됐지만 우회가 패싱됐다는 게 저희 의원들의 이제 일관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상의 지방자치의 권리가 또 침해됐고 교부세 미교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파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재정상이 좋은 자치단체하고 재정상이 나쁜 자치단체 사이에서 이번에 이 미교부로 인해서 더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균형 발전에 역주행이 생겼다. 역주행을 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에 있는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뭐 지방을 파탄으로 몰아간 수준의 어마어마한 이 행정행위였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얼마나 지방이 어렵겠습니까? 그 자료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 저거는 계속 며칠간 나왔으니까 그 다음 거 하나 띄워주세요. 저기에 광역단체장체계 왼쪽이고요. 옆에 게 기초인데 기초 중에 맨 마지막에 경남 창원시입니다. 제가 4년간 시장을 했던 도시인데요. 22년에는 8,794억 원이 교부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7,491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였죠. 17.4%가 줄었습니다. 1,303억 원입니다. 저 정도 되면요, 지방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원 월급에서, 그죠? 고정비용 나가는 거, 복지 예산 늘 대응해야 되는 거, 이런 것만 되는 것이 있지, 상당한 사업들이 하던 도중에 멈추게 되거나, 또 새로운 사업은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가 길을 가고 있으면 붙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무소에도 구청에도 시청에도 찾아가면 모두가 안 된다는 소리다. 돈이 없다는 소리다. 얼마 전에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의원이라 부르지 않고 시장님이 시장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안 줘서 돈이 없을 겁니다. 힘들 겁니다. 시민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교부세가 뭔지도 모르고.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의 어르신들한테 인사드리러 갑니다. 그럼 어르신들 제 손을 붙들고 그럽니다. 우리 전신 밥값이 줄었어. 수많은 보조단체들이 있고 보조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20%가 깎였다. 30%가 깎였다. 살 수가 없다. 그것이 중앙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하고 그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님이든 기획재정부 장관님이든 지방정부는 대한민국 소속 아닙니까? 지방에 사는 우리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왜 이리 고통받게 살게 합니까? 장관님, 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세수 결손 때문에 지방의 교부세가 뭐 23년도든 24년도든 25년도든 어떻든 간에 조정이 돼야 될 상황이었는데 불가피한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거시적으로 큰 틀로 봐가지고 저희가 23년도에
조정을 하는 게, 그리고 또 남는 거는 25년도에 정산을 좀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좀 세심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하고 달리 지방이 무슨 세금을 올려서 갚거나 뭐 이렇게 할 수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한 번 빚을 지면은 그걸 갚아내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중앙정부로부터 큰 돈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그럼 지방은 계속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어려웠던 그런 지방의 교부금들이 미교부되면은 불교부단체를 있거나 또 교부금의 비중이 낮은 수도권에 잘 사는 도시를 하고는 더 빈익빈 위기로 현상이 일어나고 더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현장의 절망을 우리 부총리님께서 간절하게 해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의원님. 네.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렇게 세수가 분포가 나면 이번에 4사분기에도 또 그러면 경세 위기를 하실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제가 재추계를 안 했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교부하지 않은 거 정산은 그럼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하실 겁니다. 교부 안 한 게 정산할 게 잠깐만 말씀드려봐요. 기재부 이차관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원래 작년에 11조 원을 교부세를 감을 해야 되는데요. 8조만 감액을 했고, 사실 정산이라 그러는 게 내년도 예산에 그 3조 원을 더 교부세를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11조를 감액을 한 게 아니고요. 작년에 8조 원 했고 내년에 완전 정산 개념에서 3조 원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23년도에 만약에 안 줄였으면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부세를 11조 원을 저희가 정산하면서 빼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 의원님. 네. 네. 허성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